되고 그 마당은 길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여기는 길이 있고 마당이 없이 뒤에 이런 마당이 있거든요. 이런 마찌아를 근데 마찌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교토에 있는 건물인데 키시와로라고 하는 분이 생긴 도시락집인데 비싼 도시락집.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참 하나의 그 유형으로 정착해서 쭉 새로운 그 건축 형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뜻 있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도가 되는데 이건 국경입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도시 주거들이 굉장히 진화의 그 어려움을 겪고 결국 밀도의 문제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곳이 아주 여기 유명한 화가의 제백석이라고 하는 화가의 집도 있고 그런 동네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도 그 전통의 그 중요성을 갖고 있던 야마모토 리케이서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깡그리 없애고 아주 중성적인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동아시아의 도시주거들은 연립화와 중충화의 그 단계까지 갔으나 우리 도시 한옥보다는 큰 거리를 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의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양갈의 선택이 필요해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 동아시아의 그런 주거 유형들이 한국의 한반도에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고 수용되고 있는가, 또 어떤 자생적인 진화를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강경입니다. 강경인데 강경은 우리 역사 도시로서는 의외적으로 행정 중심지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상업도시로서 드문 예죠. 되게 읍치에서부터 이제 역사 도시가 되는데 여기는 장사를 그냥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졌죠. 안성도 좀 이따 보여드릴 안성도 상업도시가 거기는 읍치였습니다. 행정 타운이었어요. 이제 상업도시로서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곳인데 이쪽은 아예 전적으로 상업 중심지로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기 홍교길이라고 하는 이 길에 좀 재밌는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경이라는 곳이 이 백길로에서 서해로 해서 그 일본으로 소위 심지 아탈의 창구 중에 하나죠. 일제강점기에. 그러면서 물론 그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해안, 호남 위쪽에 물류 중심이고 상업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오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아주 신기한 집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마찌아 비슷한 집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골목이 이 부분 보면 항상 좀 부담이죠. 이 동네 아주머니가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인데 재밌게도 이쪽 길에만 남아있고요. 여기 안쪽은 6.25 전쟁 때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반만 남아있는데 이 집들이 이렇게 2호 연립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옥이나 우리 한국의 주거로서 연립화된 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일본의 나가야라든지 중국에 또 많은 심지어 토루같이 그냥 큰 동네라가 집합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집합된 예는 없는데 여기서 비로소 벽이 그냥 마음 놓고 딱 붙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이 벽을 공유하는 그런 집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그 민가 도시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하고 일본의 그런 장옥, 나가야가 결합된 모습인데 이거 길게 설명드리기 힘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연구해 보시고요. 공원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게 있다. 길이 이렇게 바뀌어요.
30년대쯤에, 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필지가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여기 두 개씩 짝을 이뤄요. 필지가. 필지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집은 붙어 있는데 필지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 위반이죠. 어떻게 보면. 그다지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집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 살짝 떨어뜨려 놓은 건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멍 뚫린 집들이 되게 그 장옥형으로 나가야 스타일로 되는 집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부터 다른 방식으로 앞에 놓인 게 다르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입구가 이렇게 따로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조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진하고 이걸 같이 보여줄 필요가 없죠. 살짝 보는 게 아니라 조사를 했다. 들어가면 앞에 길하고 연결해서 조금 많이 있어요. 이게 가게예요. 여기서 뭐 쌀 파는지 뭐 여러 가지 상업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마당이에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진짜 마당이에요. 생활 마당. 근데 저거 부캐하게 부캐. 그러니까 이제 향 어떻게 보면 이 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 면한 마당과 길에 면하지 않고 안쪽에 있는 마당. 이것이 두 개가 있어서 상업, 이쪽 상업 공간, 뒤는 주거 공간, 이게 소위 주상복합형이죠. 평론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파악하기 힘든 어떤 주택입니다. 요즘은 뭐 좀 달라졌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여기 마당이. 그러니까 다른 집들 보면 여기 툇마루가 나와 있어서 이쪽을 생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두 개의 방향성을 갖고 두 개의 용도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특히 연립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전면이 개방되어 있을 건데 많이 바뀌었고 여기 이제 이런 사이딩이 일본 디자인이죠. 지금 인석 디자인, 있는데 이런 집들이 30년대 이 북촌의 집들이 지어지는 그 시점이 강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경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갈 때마다 한 개씩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상점인데 여기 뭐 마당은 안 보이네요. 뒤로 가면 거기 그 뒤에 마당에 툇마루가 이렇게 뒤로 있죠. 툇마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은 이미 상업의 공간이죠. 저기서 뭐 아까 북경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돈 먹고 있는 그런 거죠. 여기 돈 있어야지 좀 오가는 거고 상업행위가 있고 생활을 뒤에서 하고 집들이 쭉 붙어있으니까 뒤에서 뭔가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길이 있지만 이제 이런 골목길 따고 들어가면 뒤로도 문이 있어서 그 마당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들. 뒤에 뭐 다른 일본 양식의 집들도 있습니다. 이쪽에 그 어른 그 논산 평야가 또 인접해 있고 해서 일본 일제 강점 위에 큰 농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업용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쌀을 다 이제 여기서 일본 반출해 나왔던 거죠. 뒷마당의 모습입니다. 뭐 하여튼 우리의 생활 뒷뜰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 좀 넓고 생활이 일어나는 공간이죠. 이렇게 여기 좀 뜰 넓어요. 장독대도 있고 제법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마당이었을 거예요. 장사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안성입니다. 안성에 여기 무슨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일자랑 기역자의 조합을 안성 시내에서 도시 내에서 전부 조사한 겁니다. 여기 하나 유형으로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두부마을이는 지리를 밀고 개를 쓴 것 같아요. 이게 그 18세기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아주 전형적인 전통 한옥 명제구택하고 이 안성에 있는 도시 한옥을 같은 방위하고 같은 스케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됐어요. 채를 다 털어버리고 남은 게 안채하고 흉낭채, 지금 요 반만 두 개 남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쫙 있어요. 요게 길이에요. 두 번이 길입니다. 이게 동서로라는 거예요. 안성에는 남북 방향으로 갔는데 이 길이는 동서로인 길이 있어요. 그 깊은 뜻은 동서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렇군요. 뭐 그런 이름도 처음 봤어요. 동서로는 남북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반화를 잇는 거리, 백사까지 이어지는 1.1km 정도의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까지 달려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상업, 요거는 산림, 여기는 산림 마당이면서 여기하고 좀 연결시켜주는 거죠. 장사 잘 되면 여기까지 장사하고, 도움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요 길이 이름이 붙게 됩니다. 싸전거리, 뭐 이렇게 쇠전거리, 소 팔던 거, 쌀 팔던 거, 쌀감 팔던 거.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한 집인지 구분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업 또는 생산의 공간이 돼요. 근데 저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길하고 그 생활 공간을 이놈을 딱 가로막고 있고, 이것은 연립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벽만 붙이면 되거든요. 막배 지붕으로 쭉 이어지면, 그래서 이게 도시형의 그런 한옥을 유지시켰던 하나의 요소죠. 이것이 없었더라면 안에서 생활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간이 2층으로 되는 것이 좀 그러니까 밀도를 좀 높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성 정도에서 이렇게 2층으로 쭉 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이 구조 형식은 좀 약간 일본 집의 그런 그 패턴을 갖고 있는데 목적입니다. 아무튼 저것이 어떤 진화의 방향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 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길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미 골목길의 성격을 버린 거죠. 상업 가로로서 길의 성격이 변모하면서 이 건물 비용이 거기에 대응하고 그 안에 있는 놈을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한옥을 가지고 이 진화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인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인데, 개방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한옥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방성인데, 이것을 밀도를 높일수록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당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전주 한옥마을의 입구에 2층 한옥형이라고 지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옥이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당이 없어요. 마당. 여기. 그리고 기와지붕은 있고 목조의 건물이 있지만 한옥의 그 공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유형들이 섣부르게 자꾸 나오면 우리의 전주 한옥마을도 굉장히 교란이 되고 그것의 장소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당을 위에다 올려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써놓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신 조정구 선생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밑 저층부는 도시의 대리점 위에 이런 것도 올리는 모습이죠. 중국에서 이런 중층화되는 중국 전통의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승덕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건축들이 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볼륨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